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뉴스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간추려서 이렇게 가능한 한 길지 않게 20분 안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5가지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뉴스들이어서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습니다. 필리버스터가 1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중에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이 휴대폰이 소위 들통이 나는, 이 카메라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는 이런 일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원석이었다가 오늘은 또 민주당 쪽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이춘석입니다. 법사위원장이죠. 먼저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는데 이게 정청래 1호 법안이라고 합니다. 부르죠.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방송 3법. 그러니까 KBS, MBC의 이 이사 구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이런 대표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서 노조가 원하는 KBS, MBC 이런 방송을 만들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 노조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을 통해서 민주당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지난 밤새 이어왔는데 24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제 표결을 지금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속도는 조절하라 했지만 정청래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헌 법률로 이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쏟아지게 될 이 정청래의 각종 독재 법안들 제1호가 되는 셈입니다. 이 방송법부터 이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 그 첫 1호 이 방송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위헌이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법안들, 앞으로 검찰 해체 법안들, 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투쟁을 해 나가야 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외 집회입니다. 장외 투쟁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 1호 법안이 이제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무식하고 단순한 정청래의 과격한 행동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중도를 비롯해서 합리적인,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지지층도 모두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게 정청래 리스크입니다. 소위 정청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도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방위비 증액, 이 부분은 어쩌면 좀 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 활용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처럼 중국에 쎄쎄 하면 끝나는 문제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통령실이 또 진화를 했습니다. 한미 이 동맹을,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친중 부분을, 반미 부분을. 중국은 또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반중 이 운동이 심각하다.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동네 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중국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자신들의 말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우왕좌왕 헤매는 것, 그래서 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게 가중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원석의 휴대폰이 폭로가 돼서 송원석이 개창피를 당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송원석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과. 오늘은 또 터진 것이 이춘석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입니다. 전북 익산 갑의 민주당의 사선 의원입니다. 이춘석은 이재명의 소위 친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를 지지했었습니다. 이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춘석이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1억 가까이 주식 거래를 했는데 명의는 이춘석의 보좌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차모 씨 보좌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더 팩트에 포착이 돼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더 팩트가 1억 원 가까이 거래를 했고 차명 거래를 한 것이다. 보좌관 이름으로. 그러자 곧바로 이춘석이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 보좌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 이 차명도 아니고 자기 휴대폰 아닌 보좌관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주식 이 거래를 한 것이다. 이 주식을 쳐다본 것이다. 그러자 또 곧바로 정청래입니다. 바로 당에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라. 바로 이례적인 것이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형사 고발을 하겠다. 차명 거래입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그 다음 이 자신은 주식을 재산 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춘석은 지금 공직자윤리법도 위반을 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이 해명을 보좌관도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이 주식 거래를 이춘석과 많이 협의를 하는데 이 의원님이 착각을 해서 자기 휴대폰을 들고 갔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 휴대폰, 요즘 자기 휴대폰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없죠. 휴대폰만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처음부터 이 보좌관 이름으로 휴대폰을 내서 이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해왔던 겁니다. 휴대폰이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과 이렇게 2개 또는 3개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이해 충돌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소속되는 상임위나 이 또 이춘석은 특히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주식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지금 개미들 등을 쳐먹는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코스피 주가 지수를 5천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재명이 장담을 했는데 각종 증세라든지 이 경제 환경,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불안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춘석이 차명 거래를 했다. 아예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이름으로 아예 이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서 보좌관 이름으로 이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중범죄입니다. 파렴치범입니다.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지금 개미들이 소위 주식 거래를 하는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게 될 테고 또 갑자기 정청래가 굉장히 속도 빠르게 정청래는 무조건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강선우를 끝까지 감싸겠다. 강선우를 낙마시키지 말라. 강선우는 정청래 파거든요. 정청래 지지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춘석에 대해서는 이거 물밑에서 좀 조사를 해보고 시작해도 좋을 건데 정청래가 갑자기 주식시장 교란 현행법 위반 이건 심각하다. 곧바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춘석 잘 걸렸다 이거죠. 지금 이춘석 이번 전당대회의 후유증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청래 리스크입니다. 이 이춘석을 계기로 해서 이춘석은 법사위원장 사퇴뿐만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직도 아마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이 현행법으로 딱 걸린 겁니다. 파렴치 중범죄자입니다, 이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청래가 사실은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드러난 만큼 숨길 수도 없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거 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은 뼈가 아플 겁니다. 이춘석 부분. 앞으로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검찰 해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법사위원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생각이 다르고 정청래 생각이 다릅니다. 정청래가 3대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사법부, 뭐 언론 이렇게 해서 특위위원장이다, 민형배, 뭐 백혜련 이런 소위 자기 말 잘 듣는 단순 무식한 이 의원들로 모두 임명을 해서 강행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과 정청래의 골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도 드러났다라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 날 밤에 이재명이 느닷없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행사를 열겠다라고 해서 또 우파 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왜 이런 또 국민 임명식을 또 여느냐, 또 쇼를 하려고 한다. 또 지금 이 광복절의 의미를 차용을 해서 자기 지금 뭐 국정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국정을 좀 덮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씨를 초청하기로 했다. 뭐 모두 초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문재인 부부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수까지 초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 통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는 민주당은 뒤로는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없앨 수도 없겠지만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먼저 없애질 수도 있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통합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모두 초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들러리 서로 이 쇼에 들러리 서로 나와라. 여기에는 나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특검의 수사가 인권 탄압, 정치 보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나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윤 대통령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내일 검찰 특검에 소환이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이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측과 특검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 문제로 특검이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빨리 지금 이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모여야 하는데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좀 후보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뭐 거의 판세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가 있고 나머지 2명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당심 50%, 민심 50%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갈 텐데 이제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뭐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저 조경태와 안철수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판세는 정해졌습니다. 조경태, 안철수는 지금 컷오프를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반 분위기를 만든 것은 맞고요. 이건 맞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번 주까지 이런 판을 만든 것은 맞고 잘한 일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도 곧 시작이 될 텐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 당의 비전, 장동혁과 김문수가 당의 쇄신, 당의 비전을 놓고도 전투력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은 뭐 거의 사실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놓고도 충돌을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장동혁, 김문수 둘 다 당대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 부분 두 사람이 아직 정면 충돌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정면 충돌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전투력, 또 당의 비전을 놓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두 사람이 정말 화끈하게 붙어야 이 전 국민의 관심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또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여러 명 유튜버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행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서부지법 여기에 지금 징역 5년형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 이재명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해서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탄압할,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보수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탄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뉴스 속보 여러 가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